안녕하세요. 인생퍼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20대, 30대 돈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을 아끼려고 하는데 항상 우리가 고민이 되게 되는 거, 남들과의 비교죠. 그리고 남들이 뭐 이 정도는 쓰고 살아, 아니면 옆에 남자의 경우에는 옆에 있는 친구가 좋은 차를 샀다던가,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옆에 친구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닌다던가, 이럴 때 나도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신 분들이나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으신 분들, 그리고 자산을 축적해 놓으신 분들은 소비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보통의 20대 30대의 경우에는 자산을 쌓아가는 시기지 원래부터 자산이 많이 쌓여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특히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절약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를 일단 각색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A씨는 30대 초반의 여성인데요. 일을 한 지는 6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A씨에게는 고민이 있는 게 남을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소비를 하는 습관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돈을 전혀 모으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A씨는 이제 늘 자신이 입고 다니는 옷이나 액세서리, 장신구, 가방이나 뭐 신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돈을 지출을 했어요. 물론 객관적으로 엄청 많은 돈까지는 아니지만 그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소득 범위 내에서의 지출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또래 여성들과 대부분 비슷하게 뭐 옷이나 외모 등에도 많은 신경을 썼고 화장품이나 이런 부분에도 많은 소비를 했습니다. 그 A씨가 그렇게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주변에서나 회사에서 자기를 외모로서 평가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또 특히 자신이 보고 있는 SNS나 이런 데에서는 친구들이 항상 어떤 거를 소비를 하고 뭐 놀러 가거나 어떤 걸 꾸미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고, 또 자기가 보고 있는 콘텐츠들 주요가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운동기구를 샀다, 어떤 화장품을 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이걸 당연하게 엮이게끔 하기 때문에 많은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남들을 의식해서 하는 소비나 따라하는 소비 같은 경우에는 A씨 본인은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20대 때는. 친구들은 항상 명품 브랜드 가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자신이 입은 옷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보통 입은 옷들이 브랜드 이름이 있는 옷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A씨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옷을 입고 다니거나 저렴한 가방을 메고 다닌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주변 친구들이나 아니면 내가 SNS를 하는데 SNS에 보여주는 모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신경을 쓰고 그렇게 20대를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A씨의 월급은 세후 250만 원 정도 수준인데요. 연봉으로 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 실수령으로 3천만 원 정도 수령을 해서 월세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사용해야 되고 통신비 그리고 교통비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꾸미게 되면 사실 돈을 모으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돈을 결국에 못 모으게 된 겁니다. A씨는 사실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250만 원 가지고 모아봐야 얼마나 모으겠냐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모으면 얼마나 모을 거고, 그러니까 그냥 20대 때를 내가 후회 없이 살자. 뭔가 추억도 많이 만들고 나중에 내가 20대를 돌아봤을 때 굉장히 잘 살았구나, 하고 싶은 걸 다 했구나, 이런 부분으로 느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아까 친구들을 의식하거나 주변을 이식하는 것도 그거에 포함되어 있던 거죠. 20대를 즐기는 시간으로 삼자. 떠난 20대는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20대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평생의 뭐 추억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결국에는 20대를 잘 살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30대는 40대를 제대로 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10년 후 20년 후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산 것은 아니었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 20대의 삶의 모토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당연히 바람직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래 친구들이 여행을 다닐 때도 같이 다니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여행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저 친구보다 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여행을 갈 때마다 머뭇거려야 되지? 돈 걱정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10만 원, 20만 원 정도를 그냥 나를 위해서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정도 소비는 계속해서 용인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250만 원 정도 세후 소득을 벌고 있음에도 모은 돈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게 무의식적으로 사실 A씨에게는 쪽팔리기 싫다, 창피하기 싫다라는 그 마인드가 내재돼 있었어요. 내가 보여주는 삶이나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다른 친구들이 보기에도 그럴듯해 보이고, 또 뭔가 막 아끼면서 궁상을 떨기보다는 하고 싶은 걸 하는 그런 멋진 여성의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게 강했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돈을 쓰는 쪽으로 많이 갔던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포함하지만 주변의 시선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0대 초반이 되니까 이때는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대도 끝났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얘기로 들어보니까 남자들도 여자가 모은 돈을 중요시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평소 자기가 해왔던 소비 습관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20대 때 쓰던 소비 과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옷을 살 때도 백화점 옷을 입다가 갑자기 옷의 수준을 떨어뜨려서 입고 이런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았어요. 백화점 옷에 눈높이가 맞춰져 있었는데 이거보다 훨씬 못한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눈에 차지도 않고 막 입으면 부끄럽고 불편하기까지 한 그런 상황들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한 눈이 한없이 많이 올라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구매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 사실 입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A씨도 조금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해요. 이 자기 동성 친구 중에, 여자 친구 중에 돈을 굉장히 잘 모으고 재테크를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주 친하게 지냈던 건 아니지만 과거에 그 친구와 계속해서 만나고 이야기를 했던 적은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만나서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려고 잠깐 생각을 해봐요. 근데 30대 초반이 됐는데 나는 무일푼인데 그 친구는 벌써 집 한 채도 샀고 금융자산도 많이 쌓아놨대요. 그래서 그 친구랑 속을 터놓고 내가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창피하다의 개념에 들어가고 쪽팔리다의 개념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친구의 경우에는 평소에 아주 막 못 꾸미는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알뜰살뜰 돈도 모아서 집 한 채도 구매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재테크나 금융 투자와 관련해서도 되게 많이 알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친구 나름대로는 블로그도 운영하면서 나름 블로그에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기도 하고 싶었지만 약간 자존심이 상해서 내 현재 상태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내색은 하지는 않았지만 열등감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친구와 만났을 때 20대 때에는 이 A씨는 그 친구에게 막 여행도 권하고 이 정도 가방은 들어야 돼 하면서 가방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모습이 굉장히 사실은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를 스스로 미안을 삼기 위해서 그랬던 것도 있는데 그 친구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갈 길은 계속해서 갔고 본인이 이제 배우려고 하고 창피함이나 이런 쪽팔림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이미 성공을 하고 어느 정도 자산을 축적한 친구가 자기랑 만날 이유는 사실 없던 거죠. 슬슬 이제 A씨는 좀 불안해지기 시작을 해요. 옆에 20대 때 나와 다르게 살던 친구가 이미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요. 자산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짝을 찾는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20대 때 너무 놀았나라는 나는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미 준비가 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지고 그리고 향후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A씨 본인은 알아요. 자기가 갑자기 떼돈을 벌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후회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 막막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된 거죠. 오늘은 각색한 사례가요. 남의 의식을 하면서 그리고 남의 생각이 계속해서 이제 흔들리면서 또는 남의 시선에 흔들리면서 이렇게 살아갔을 때의 모습 그리고 이게 보통은 쪽팔림이나 창피함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 남들은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데 나는 명품백이 없어.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남들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차가 없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 내가 좀 창피하더라도 아끼는 게 맞나? 창피하더라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저는 창피하다의 개념이 다른 분들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창피하다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그리고 또는 쪽팔리다, 속된 표현으로 쪽팔리다라는 표현을 생각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부분은요.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제대로 살고 있냐 아니냐가 창피함의 기준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사실 남들과 비슷한 수준의 소비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창피해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창피하다고 생각했던 적은 몇 번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삶의 순간에서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는데도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실패했을 때가 굉장히 수치스러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저도 우울증 같은 게 조금 있었는데요. 과거를 떠올리면은 스스로가 좀 나약했구나.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내가 훨씬 더 부여된 게 많고 굉장히 감사한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구나. 이런 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부끄럽고 창피해야 할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때냐면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부끄러울 때라고 저는 믿어요. 늘 이제 남의 시선을 신경 쓰고 있으면서 창피한 게 아니라 내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한 5년 전, 10년 전보다 내가 좀 더 나아진 사람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누구에게도 특히 저는 돈과 관련해서 항상 말씀드릴 때 자율이나 자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않으면서도 나는 향후에 내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근데 이거와 반대의 길을 걷게 되면은 사실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삶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창피함이라는 거를 사실은 내 삶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남들과 비교하면서 느끼더라고요. 이 창피함이라는 거는 보통은 일시적으로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되게 창피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죠. 길을 걸어가다가 되게 우스꽝스럽게 넘어졌다든지요. 옷에 이상한 얼룩이 묻었는데 이걸 들켰다든지, 양말에 구멍이 났는데 들켰다든지, 그리고 저렴한 옷을 입고 상대방이 저렴한 옷을 입은 걸 보면서 수치스럽거나 창피함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제가 아시는 이런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파산한 분도 있어요. 이 파산한 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자기 사무실에 엄청 고급의 인테리어를 했어요. 아직 사업에 완전히 성공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고급의 인테리어를 하고 되게 비싼 식물들도 갖다 놓고요. 또 비싼 어떤 그림 작품들도 이렇게 멋들어지게 이렇게 꾸며놨던 거죠. 근데 이런 꾸며놨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은 망해버렸어요. 사실 그런데 쏟는 비용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는 물론 그게 필요한 사업도 있죠. 물론 그런 게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그 꾸미는 데 집중을 하거나 내실에 집중하지 못하고 외형적인 걸 집중을 하다 보면은 실패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의 경우에도 이제 세이누의 가르침에서도 그 사무실이 휘황찬란하고 막 되게 멋들어진 사무실 그리고 이런 거만 신경 쓰고 있는 사장과는 거래나 계약을 하지 마라. 거래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창피함과 어떤 부끄러움에 또 다른 또 예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허드렛 일이 있습니다. 허드렛 일. 그러니까 창피함과 부끄러움은 허드렛 일과 관련해서도 생각할 때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화장실 청소를 한다거나 커피를 탄다거나 복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뭔가 하찮은 일을 되게 가볍게 생각을 하고 이걸 하면 되게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어떤 사람이든 남들이 부끄럽게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 이 일에 굉장히 전문가가 되어 가면은 사실은 보통은 다 주변에서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주변 인식을 하면서 이런 일을 어떻게 하냐, 나 창피해서 이런 일 못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항상 이 창피함이라는 기준, 내가 창피한 거는 결국에 내가 진짜 내 삶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또 주변과 비교하면서 나 스스로를 불행하게 하는 게 정말로 부끄러운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들의 어떤 시선에 맞춰서 내가 옷을 사 입고 뭐 차를 끌고 다니고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일시적인 거고 영원 불멸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내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미래를 꿈꾸면서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고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부끄러움을 가지는 게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주변과의 비교를 하면서 자존감을 잃는다거나 막 소비를 많이 하게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는 진짜 부끄러운 삶은 이런 거예요. 늘 의존하는 생각을 하고 돈도 없어 남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또 자신의 삶을 누군가에게 의탁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는 사람이 이거야말로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거나 창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5년 전보다 지금 나아진 게 전혀 없다. 변화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나아질 게 전혀 없는, 전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삶도 무언가 내가 그동안 준비해놨던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체를 부끄러워해야지. 제 친구가 예를 들면은 좋은 벤츠를 끌고 다닌다. 근데 저는 벤츠를 못 끌고 다니니까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창피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내가 노력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겪어야 되거나 경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정말 스스로 삶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은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있거나 돈을 펑펑 쓰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돈을 펑펑 쓰고 있거나 그러니까 미래를 전혀 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걸 정말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창피한 거는 일순간의 감정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창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내 삶을 보면서 창피하지 않게끔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